왜 나 같은 노인네한테 이런 걸 주나? 배고파 보이는 이들에겐 언제나 베풀어야 한다고 저희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허름한 골목 백반집 뒤편 한 노인이 눈을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노숙자 같은 행색이었죠. 그때 백반집 안에서 한 여자가 뛰쳐나와 각 끓인 김치찌개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노인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변장해 자신을 시험하러 온 재벌 회장이자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노인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건넨 김치찌개 한 그릇이 자신의 70평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이죠. 한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시간이었죠. 복도 한편 배식대에서는 29여자가 쉴 틈 없이 국자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별인의 밥상을 운영하는 한수아였어요. 할머니, 천천히 오세요. 김치찌개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배식대 옆 구석에서는 5살배기 여자아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딸 별이었어요. 별이는 엄마가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청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는 데는 단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별이가 갑자기 식당 밖으로 달려가더니 보물 가방이 손에서 빠져나가 복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을 올라오던 배식카트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어요. 이 수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별아, 쓰러지는 순간 무릎이 아스팔트에 거칠게 갈려나갔습니다. 수아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겨 벽 쪽으로 몸을 던졌어요. 쾅! 카트는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서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남자가 카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30대 초반 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이가 괜찮습니까?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욕설이 터져 나올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들려온 것은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별아, 괜찮아? 엄마 봐. 다 괜찮아. 수아는 피가 철철 흐르는 제 무릎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떨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우리 애가 갑자기 뛰어든 게 잘못이니까요.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남자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민준. 천일그룹의 전무이사였습니다. 수천억의 계약을 주무르며 사람들의 탐욕과 비굴함을 봐왔던 남자였어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남을 먼저 걱정할 수 있는 거지? 병원에 가셔야 해요. 무릎이 많이 다치셨잖아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가게 돌아가야 해서요. 하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몸이 휘청했어요. 민준이 황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이요. 병원까지만 모셔다 드리게 해주세요. 수아는 결국 민준의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별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아의 다리가 맥없이 풀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홀로 아이를 지켜내야 하는 두려움, 책임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민주는 그 눈물이 단순한 안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저는 한수아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주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한수아, 수아 씨. 그날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두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향하던 고급 레스토랑 대신 그는 좁고 허름한 별인의 밥상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에 서너 번, 어느새 매일이 되어버렸죠. 어서 오세요, 기사님. 수아는 이제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창가 쪽 구석 테이블은 항상 그를 위해 비워뒀어요. 오늘도 백반 주세요. 민주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주문했습니다. 사실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작은 공간에서 수아의 분주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수아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사님이, 아니, 저 같은 사람을, 수아 씨 같은 사람이라뇨. 제가 평생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천일그룹 본사 회장실. 장태산 회장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미혼모, 백반지? 이 여자 한수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빚 3천만 원.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무료 급식 봉사 진행 중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혼모가 무료 봉사? 말이 되나? 눈에 띄려고 착한 사람 코스프레하는 거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저 여자 밑바닥을 파헤쳐라. 민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결혼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절대 허락 못해. 며칠 후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남루한 노숙자 차림의 회장이 별인의 밥상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행색이었어요. 영업 마감 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수아가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회장은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회장의 팔을 붙잡아 식당 안으로 데려갔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수아가 내온 음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뚝배기, 갓 지은 쌀밥, 정갈한 밑반찬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연기 잘하네.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겠지. 그때 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딸기 요구르트를 건네는 작은 손. 왜 나 같은 거지한테 이런 걸 주나? 엄마가 그랬어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래요. 회장은 김치찌개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 순간 6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판잣집. 어린 태산이 엄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배고파? 태산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게. 근데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 안 고파? 너 많이 먹어. 그날 밤 태사는 엄마가 부엌구석에서 남은 밥물을 홀짝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연기일 뿐이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회장은 계속 별인의 밥상을 찾았습니다. 수아가 단골 할머니에게 다음에 주세요라고 하는 모습, 별이에게 자기 밥그릇을 밀어주는 모습, 밤새 다음 주 무료 급식을 준비하는 모습.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이 안 돼. 저렇게 하면 1년도 못 버텨. 뭔가 뒤가 있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일 수아를 관찰했지만
가식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무료 급식 날이었습니다. 회장도 노숙자 차림으로 급식줄에 섰어요. 수아가 김치찌개를 한 국자 떠서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끓였어요. 천천히 드세요. 회장은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맛이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60년 전 굶주리면서도 자식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던 어머니. 그때 어머니도 당신 드실 것이 없으면서 아들을 먼저 먹였습니다. 지금 수아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별이 몰래 먹다 남긴 반찬을 먹는 수아의 모습이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 다음 주면 가게 문 닫습니다. 건물주가 월세 2배로 올렸대요. 그런데도 봉사를 해? 네, 오히려 평소보다 음식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 급식이 끝난 후 회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전해. 그 여자와 결혼은 안 된다고. 저런 식으로 살면 1년 안에 파산한다. 내일 당장 전무 해외 발령 내. 하지만 회장의 가슴 한구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증오해 괴물이 됐나. 저 여자는 가난 속에서도 사람으로 남았는데 회장은 평생 쌓아온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노숙자인 자신에게 건넸던 따뜻한 눈빛도 내가 틀렸구나. 그 한마디는 70평생 쌓아온 그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건물주가 별인의 밥상을 찾아왔습니다. 한수아 씨, 2주 안에 결정하세요. 월세 2배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수아는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47만 원. 별이가 잠든 후 수아는 식당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민준이 상황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월세쯤이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준 씨가 저를 좋아하는 건 제가 이런 사람이어서잖아요. 제가 돈 때문에 기대면 그럼 전 제가 아니에요. 2주 후 수아는 마지막 무료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더 잘해드려야지. 평소보다 반찬을 더 많이 준비했어요. 별이 유치원비, 자기 병원비, 전기세를 밀려도 식재료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노숙자 차림으로 급식줄에 서 있었습니다. 급식을 받으며 회장은 수아의 얼굴을 보았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웃음만큼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다음 주는 못 뵐 것 같아요. 제가 가게를 정리하게 돼서요. 수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급식이 끝나고 수아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회장은 뒷골목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난한 것들이 파는 건 딱 하나다. 동정심.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회장은 이을 악물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수아 씨 이름으로 된 빚 전부 갚아. 그리고 별인의 밥상 건물 당장 매입해. 회장님, 그럼 전무님 해외 발령은 취소다. 내가 아들한테 사과해야겠어. 그날 저녁 회장은 마지막으로 별인의 밥상을 찾았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오늘 영업 끝났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만 주시오. 수아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아는 마지막 남은 김치로 찌개를 끓였습니다. 회장 앞에 놓았어요. 회장은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맛이야. 60년 전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이 맛이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수아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수아 씨, 당신도 그러고 있더군요. 별이 먹일 돈도 없으면서 남을 먹이고 유치원비도 못 내면서 무료 급식을 하고.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머리, 명품 시계. 나요. 당신을 시험하러 온 사람.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천일그룹 회장, 장태산이요.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난 당신이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시험했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안 돼요. 용서하시오. 내가 틀렸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돈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았소.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교활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소.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근데 당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제가 받은 걸 나눈 것뿐이에요.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험 통과 축하금이 아니요. 사과요. 별인의 밥상 건물 매입 계약서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밥상 재단 설립 계획서요. 당신이 이사장을 맡아주시오. 1년이 흘렀습니다. 골목길, 별인의 밥상 앞에 하얀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그동안 밥을 먹으러 오던 독거노인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수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중과 나란히 섰어요.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한수아,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 한 그릇이 내 70년 인생의 편견을 깨뜨렸소. 박수가 터졌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빙을 했어요. 회장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아가 주방에서 음식을 냈어요. 별이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설거지 잘하시네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누군데? 옛날에 중국집 설거지로 시작했거든.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과거가 있으셨어요? 있지. 부끄러워서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자랑스럽구나. 수아가 김치찌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직접 끓였어요. 회장이 한 숟갈 떴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 맛이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밥상 재단은 전국에 무료 급식소를 열었어요. 수아는 이사장으로서 미혼모들에게 조리 기술을 가르치며 자립을 도왔습니다. 회장은 매주 일요일이면 재단에 나와 설거지를 했어요. 평생 증오했던 가난한 시절의 기억이 이제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골목 끝, 별인의 밥상, 간판 아래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정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복다리는 당신의 인생을 온전히 응원합니다.